네, 오늘 그 평가 지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평가 지표랑 학습 관련된 학습 커브 보고 우리가 학습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어, 네, 지난번에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 못 풀었던 문제를 풀려면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몇 가지 뒤에 계산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일단 프리시전 리콜, 그다음에 F1 스코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랑 맞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를 고려했을 때 나오는 지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건 실제로 암에 걸렸을 때랑 정상인일 때를 그러니까 파지티브랑 네가티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true일 때를 파지티브, 그다음에 false일 때 네가티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파지티브일 때 파지티브라고 예측한 거를 우리가 true positive라고 해서 이걸 제대로 맞춘 거고, 그다음에 네거티브일 때 실제로 네거티브일 때 네거티브로 맞춘 거를 true 네거티브라고 하고 이것도 실제로 맞춘 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두 개는 맞은 건데 이 두 개는 틀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지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한 거를 false 네거티브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파지티브라고 예측한 거를 false positive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개에서 이제 동그라미 두 개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false, true, positive 맞춘 거고 true, negative 맞춘 거죠. 이거의 개수를 세서 이 개수를 다 이제 분모 문자로 만들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맞춘 거고 틀린 거죠. 전체 맞춘 거분에 맞춘 거에 틀린 거랑 그 맞춘 걸 합친 거의 비율로 나누면 이게 총 액큐러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명의 환자가 있을 때, 100명의, 죄송해요. 환자랑 정상인이 있다고 했을 때, 100명이 전체라고 10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에 90명이 환자고, 반대로 할게요. 10명이 환자고, 그다음에 보통 정상이 더 많으니까 90명이 정상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10명 중에서 9명은, 뭐, 10명 중에서 만약 5명은 암, 만약에 환자라고 했을 때 암 환자인지 맞췄고, 5명은 못 맞췄고, 여기에 90명 중에 예를 들어서 9명은 틀렸고, 그 중에 81명은 정상인이라고 맞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게 전체 합이 100명이고, 이 전체 그 100명 중에 내가 맞춘 거는 5명 환자 맞췄고, 정상인 81명 맞췄으니까, 그러면 총 86명 맞췄죠. 그럼 이제 액큐러시는 100명 중에 86명이니까 86%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환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5명밖에 못 맞췄으니까 이 86%라는 이 액큐리스의 기준이 조금 원래 그 환자를 우리가 잘 맞추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리컬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머신러닝에서 보통 이렇게 부르고 보통 이제 어, 의료나 메디칼 헬스케어 이런 데서는 센시티비티라고 불러요.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리콜 또는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이 10명의 환자 중에서 내가 지금 5명을 맞췄으니까 리콜은 50%다. 그래서 내가 액큐러시를 봤을 때보다 리콜을 봤을 때 얼마나 환자를 잘 뽑아내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페시피시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의료나 헬스케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내가
정상인 중에서 정상인을 잘 구별해낸 거. 그러니까 정상인이 지금 90명인데 90명 중에 81명을 구별을 해냈어요. 그러면 대충 9분의 1이니까 어, 9분의 1이니까 2% 정도 되겠죠? 대충 92% 정도? 이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스페시피시티도 높이고, 리퀄도 높이는, 그런 걸 이제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GPU로는, 또 다른 매트릭으로는 프레시전이라는 게 있는데, 프레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환자라고 이야기한 거,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겠죠. 환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총 14명인데, 이 14명 중에서 실제 환자는 5명이었죠. 그러면 얘는 14명 중에서 5명이면 대충 30, 음, 18, 대충 35% 정도 되네요. 35, 몇 퍼센트?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맞춘 사람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가 맞춘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내가 환자라고 말한 사람 중에서 환자인 비율이 얼마인지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그 실제 환자라고 내가 어, 맞추지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맞춘 것 중에서 내가 아까 환자라고 말한 것 중에서 얼마인지의 비율을 어,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환자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그 중에 실제 환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1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리시전이라는 거랑 리퀄이라고 하는 거에 조합 평균을 하면 돼요.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 F1 스코어 분의 1이 프리시전 분의 1, 그다음에 리콜 분의 1이 되는 이 경우에 이제 이걸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데 어, 이걸 왜 맞죠? 이걸 역수하면 이렇게 되죠. 평균이라서 2분을 나누 갑자기 헷갈려. 아, 평균이라서 죄송해요. 2분의 1 맞네요. 누가 누가 안 돼요. 어, 이거 두 개 더한 거 분의 이거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평균이라서 이거 두 개를 반으로 나누면 어, 네. 역수의
합의 평균을 다시 억수를 취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F1 스코어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2를 안 나누면 합이 최대가 2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이고 1이면 이게 분모가 1이고 1이면은 50%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50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고 100이 최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역수의 평균의 역수를 취하면 된다. 어, 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헷갈리니까 요것만 이제 이거랑 같은 설명이에요. 이제 넘어가고 산술 평균은 그냥 두 개의 합의 반을 나눈 거잖아요. 개수만큼 나누면 한수 평균이고 그다음에 기하 평균은 이런 식으로 곱하고 루트를 씌우는 걸 기하 평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조화 평균은 이런 식으로 a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2를 나누고 전체 역산 얘가 a 더하기 b분의 ab 분의 1이 되니까 a 더하기 b분의 2ab 이렇게 그래서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최대가 얘가 100이고 얘가 0이면 이거의 산술 평균은 50이잖아요. 기하 평균은 루트 0이니까 이거는 0이 되고 조합 평균 같은 경우는 하나가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0이 되죠. 만약에 얘가 100과 0에 대한 조합 평균은 그거에 대한 조합 평균은 얘는 0이 되는데 음, 다른 경우를 볼까요? 100과 10, 100하고 100하고 90이라고 90과 10의 산술 평균은 얘도 50이고 90과 10의 조합 평균은 30이고 그다음에 음, 90과 10의 기하 평균은 30이고 90과 10의 조합 평균은 100으로 나누면 18이 되죠. 지금 50%는 90과 10을 반으로 나눈 거고 30은 이게 기하 평균이고 조합 평균은 90하고 10의 산술 평균이 18%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얘가 지금 좀 산술적으로 평균하면 딱 반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이 작으면 그 전체적으로 평균이 굉장히 작은 두 개가 다 같이 높아야 되지 둘 중에 하나 얘도 사실 10% 때문에 이렇게 낮긴 한데 이거보다 얘는 더 낮고 얘는 이거보다 더 낮은 거죠. 산술 평균이 아니고 조합 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50%로 계산하면 두 개의 그냥 단순 평균을 내면은 50%도 우리가 왜곡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평균을 내면은 두 개가 다 높아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어, 보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매트릭이 있고 이런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 디스크리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코어 값을 앞에서 얘기했던 그 클래스로 할당하는 그 값, 스코어 값이 높으면 여기서는 1로 할당하고 스코어 값이 낮으면은 0으로 할당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케이스가 아까 90명의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90명의 환자가 어떤 건 진짜 엄청 환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이게 y축이 샘플의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샘플의 수가 이런 식으로 90명 중에서 진짜 이 사람들은 환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좀 애매한 사람들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인도 정상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애매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코어 값이 이렇게 이 10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90명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가운데 뭐 최선을 다해서 만약 분류했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이만큼은 에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은 어쩔 수 없이 정상인인데 환자라고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경우는 환자인데 환자인 거를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기는 환자인데 환자인 걸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파스티브인데 네거티브로 했으니까 펄스 네거티브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네거티브인데 파스티브라고 했으니까 펄스 파스티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그냥 보고 설명할게요. 아까 그 프리시전 기억나시죠? 프리시전은 어떤 거였죠? 프리시전은 내가 내가 이제 환자라고 한 사람 중에서 실제 환자였던 거였어. 그다음에 리콜은 환자여야만 하는 환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 환자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게 리콜이고, 얘가 리콜이고, 안 보이죠? 이렇게 계산한 게 얘가 리콜이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한 게 풀시죠. 세로는 내가 환자라고 한 거고, 이거는 실제 환자였던 사람들이지. 또다 프리시전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환자라고 한 사람은 여기서 지금 다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환자라고 내가 지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 전체 오른쪽에 이 바운더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표시하면 얘가 true positive고 요거는 true negative가 되는데 그럼 true positive랑 false positive 합쳐서 true positive의 비율이죠. 프리시전은 프리시전은 우리말로 정밀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true positive 더하기 아까도 한 건데 false positive분의 true positive 그 다음에 리콜은 여기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negative분의 true positive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sensitivity가 리콜이고 그러니까 specificity라는 거 있어요. specificity는 의료에서 많이 쓰는 specificity는 이제 그러니까 네가티브인 것 중에서 네가티브는 이제 트루 네가티브랑 펄스 파스티브의 합이겠죠. 그거분의 트루 네가티브의 비율. 지금 우리가 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걸 볼 텐데 지금 형광펜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바운다리 요 발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이제 내가 환자라고 고르는 사람이 수가 점점 줄겠죠.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옮기면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 내가 바운다리를 내가 정한 건데 이 내가 바운다리에 대해서 움직일 때마다 이 프리시전 특히 이제 리콜 그다음에 스페시피시티가 변한다라는 거고 이제 리콜은 어떻게 돼요? 이게 리콜 이제 보통 의료에서 이제 센시티비티라고 한다고 했었죠. 센시티비티. 센시티비티가 이 빨간색 실제 이 빨간색 있는 그래프 중에서 이 실제 빨간색 있는 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부분
해당하는 영역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발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리콜이 떨어지죠. 리콜 떨어진다. 그리고 이거 뒤로 가기가 안 돼. 어떨 때 지금 일단 이 발을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해볼게. 발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리콜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제 환자인 사람들 중에서 환자라고 하는 거가 떨어지고 만약에 스페시피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스페시피스트는 정상인 사람을 정상인으로 구별하는 건데 그거는 파란 색깔 요그 커브만 보내니까 보면 되니까 점점 올라가죠. 그죠? 이해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요. 그래서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자를 구별하는 것처럼 엄청 중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발을 왼쪽에 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환자를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정상인을 이제 환자라고 구별하면은 물론 그 사람도 쓸데없이 피 검사하고 뭐 이렇게 뭐 수술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이 발을 왼쪽에 놓고 모든 빨간색 커브는 다 걸러내고 파란색은 좀 트레이드오프로 내가 좀 양보하는 느낌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발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센시티비티 리콜과 스페시피티 사이에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표를 이렇게 보면은 센시티비티는 이걸 발을 다 완전 왼쪽으로 놓으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물론 완전 왼쪽으로 놓지 않았지만 완전 왼쪽으로 정말 내가 무지성으로 왼쪽에 놓으면은 빨간색은 무조건 다 한자라고 걸러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센시티비티가 100%가 나올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하면 스페시피티 내가 정상인을 한 명도 못 걸러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스페시피티가 0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발을 오른쪽에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환자는 하나도 못 걸러내는데 정상인이라고 다 걸러내니까 스페시피시티가 맥스를 찍고 그다음에 어 스페시피티 맥스를 찍고 센시티비티는 0을 찍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서로 0과 1로 이제 상쇄되는 그러니까 서로 0과 1로 서로를 이제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개의 어떤 관계를 보통 어, 이 단어 자체는 사실 뭐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라고 해서 ROC 커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은 1 스페시피시티, 1 스페시피시티. 이게 PR 또는 TN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True Positive Rate, True, True Negative Rate, 그리고 보통 스페시피시티라고 하고 네거티브 레이트. 그러니까 진짜로 네거티브인 거의 비율을 True Negative Rate라고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포지티브인 거의 비율을 이제 True Positive Rat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 스페시피티 또는 1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1 마이너스 뺀 거니까 이렇게 서로 원래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1을 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좀 그리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1 스페시피시티는 결국 스페시피티가 클 때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스페시피티가 1일 때, 여기 어, 스페시피티를 1이라고 하면은 이거 똑같네요. TNR이라고 할게요. 센시티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TNR이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라고
이제 아직 2배 붙진 않겠지만 그냥 저도 사실 이거 제가 2배 붙지 않고 true negativity가 1일 때는 1마이너스 스페시피티가 0이고 그래서 그때는 그 스페시피티가 1인 거니까 그러니까 센시티비티가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맥스니까 센시티비티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true negative rate 또는 스페시피시티가 1이니 이제 여기는 0이니까 그래야지 1 마이너스가 0이 1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니까 얘가 PNR이 1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거고 그때는 그러니까 얘가 작으니까 스페시피티가 작으니까 센시티비티가 최대가 되고 이런 커브를 그려요. 그럼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여기 붙진 못하겠지만 스페시피시티도 높고 센시티비티도 높고 스페시피시티도 높은 센시티비티도 높고 스페시피시티도 높은 그런 방향으로 이 커브가 그려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얘가 만약에 지금 이 두 개를 제가 섞어놨는데 마지막에 딥러닝이 두 개를 굉장히 잘 분리해가지고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뒤로 이제 서로 멀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 겹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은 내가 발을 잘 잡으면 얘가 100%의 스페이시티가 100%의 센티가 나올 수도 있겠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무작정 물론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도 어 그냥 내가 발을 여기다 놓으면 어차피 센시티비티는 최대가 되더라도 스페시피티가 0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발을 이쪽으로 잡으면 스페시피티가 맥스가 되고 센시티비티는 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에 따라서 양쪽 끝을 무조건 그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잘 잡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양쪽에 둘 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그린 걸 우리가 ROC 커브라고 하고 이 ROC 커브의 이 밑에 면적이 이게 왼쪽 위로 갈수록 높으니까 얘가 면적이 이게 0부터 1까지라서 전체 면적의 최대값은 1인데 이게 1이 가장 좋은 거고 보통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여기 밑에 면적을 에어리아 언더 ROC 커브라고 해가지고 AUC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1이 될수록 좋은 거고 1이면 좋다. ROC 커브는 왼쪽 위로 갈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 커브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프레시전과 리콜도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은 프레시전과 리콜도 어, 결국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 반대 방향이 맞네. 발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리콜은 떨어지고 프레시전은 어, 프레시전 떨어지고 아니지. 프레시전은 내가 고른 것 중에서도 리콜은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리콜은 떨어지는데 이 발을 오른쪽으로 하면 프레시전은 어떻게 돼요? 프레시전은 정의가 뭐냐면 내가 그 빨간색이라고 한 것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친 것만 하면은 이제 어 빨간색이라고 친 거는 여기 요 까만 색깔 요 까만 색깔과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온 요 녀석의 비율이 어, 잘 이해 안 가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셀솔더를 오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뭔가 문제가 잘 풀리는데 이 발을 여기다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금 프리시저는 내가 빨간색이라고 빨간색이라고 한 거의 개수예요. 분모가. 그럼 지금 빨간색이라고 한 거의 개수는 다 이 녀석이고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얘가 들어와가지고 얘가 파란색이 들어왔으면 이거가 오차가 돼서 이것만큼의 요거랑 지금 얘가 1번
이거 2번이라고 하면은 이 1번과 2번의 합분의 2번의 비인데 내가 저 발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계속 밀어버리면 이 파란색이 한 개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빨간색만 있으니까 그 내가 빨간색이라고 한 것 중에 빨간색이 실제로 빨간색이었던 거의 비율은 100%가 되겠죠. 그 내가 더 빨간색인 거에 대한 바운다리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더 스트릭트하게, 더 엄격하게 주면은 이거 오른쪽으로 갈 때 빨간색이 걸린 건 다 빨간색일 건데 그만큼 이제 프리시전은 높아지는데 빨간색이라고 한 것 중에 빨간색의 비율은 높아지는데 내가 빨간색이어야 빨간색을 골랐어야 하는 것 중에서의 비율은 점점 떨어지죠. 오른쪽으로 가면. 그치? 그래서 리콜이 떨어지는 거고 리콜은 내가 빨간색이어야 했던 것들 중에서 골랐던 건 떨어지는데 프리시전이랑 내가 고른 것 중에서의 빨간색의 비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프리시전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커브를 이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메디칼이나 헬스케어 같은 데서는 아까 일단 ROC 커브를 보통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이 머신러닝에서는 어,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요. 좀 ROC 커브도 많이 그리지만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보면은 프리시전이 올라가면 리콜은 떨어지고 리콜이 올라가면 프리시전이 떨어지는 이런 커브를 그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잘 어떤 좋은 디스크리미너가 나왔다고 하면은 딱 이렇게 두 개가 완전 분리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가 다 엄청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경우에는 이 오른쪽 위로 가는 케이스가 좋은 경우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건데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보통 이제 프리시전 리컬 커브를 보통 많이 그리고요. 그래서 프리시전 리컬 커브에서의 이 아래의 넓이를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하고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보통 많이 계산을 해요. 여기 밑에 영역에 넓이가 1이 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나중에 할 때 그림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 사진을 이제 바운딩 박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이 바운딩 박스의 녹색이 실제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바운딩 박스고 바운딩 박스는 이걸 테두리를 친 박스를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파란색으로 예측을 했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오차를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 이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줄여서 IOU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자카드 시밀러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에 보시면 이 전체 이 강아지 중에서 이제 이 강아지 부분이 해당되는 걸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하면 뭐가 되죠? 강아지 중에서 강아지 이 부분, 강아지 이거는 리콜이 되겠죠. 실제 그 강아지여야 하는 것 중에서 실제 강아지를 고른 부분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내가 강아지라고 말한 거, 이 부분, 파란 색깔 바깥쪽 부분. 강아지라고 말한 것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영역이 프리시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고른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보통 보지 않고, 이렇게 전체 이 영역, 녹색과 파란색을 다 전체를 친 거의 넓이가 지금 여기서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 영역 중에서 이 가운데 끈적인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이제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이라는 건 두 개 합친다는 얘기라서 파란색과 녹색을 합쳐서 인터섹션은 겹친다는 교집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교집합의 영역. 이 보라색과 이 이거 뭐 색깔이죠? 주황색의 비율, 분모 분자를 나눠서 얘가 100%가 되면은 좋은 거고 50%만 되면은 보통 오케이. 그래서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50% IOU를 가진 거의 개수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를 50%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75%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90% 기준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럼 90%는 더 하시한 거니까 이걸 맞추는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 퍼센테이지가 줄 거고 이거는 좀 많겠죠. 그래서 그 세 개를 보통 다 레포트를 다 보통 공유를 보통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50%만 돼도 어느 정도 오케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거를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얘가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만 제가 했는데 클래스가 뭐 두 개 말고 세 개, 네 개인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실제 클래스를 이제 두고 그 각각의 클래스마다 내가 예측한 게 다 다를 거니까 이렇게 ABCD 클래스에서 ABCD로 예측한 거를 나열을 했을 때 이거를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렸을 때 A를 A라고 한 거, B를 B라고 한 거, C를 C를 한 거, D를 D라고 한 게 맞춘 거겠죠. 그럼 전체 합분의 이 파란 색깔의 비율이 accuracy가 되는 거고 정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밀도인 프리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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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내가 그 클래스라고 한 거, 프리시전은 클래스라고 내가 한 지칭한 거는 지금 요 컬럼 세로축이니까 이 프리시전은 이 A 클래스의 프리시전 어떻게 되죠? 이거 다 더해가지고 15분의 내가 A 클래스라고 한 건 15개인데 그중에 A 클래스는 10개였으니까 15분의 10이 돼 3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5분의 20이 돼서 40%가 되는 거고 얘는 35분의 24가 돼서 뭐 대충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5분의 16이 돼서 6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리시전은 A, B, C, D 클래스별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클래스별로 나온 다음에 보통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칠게요. 사실 이게 컴퓨터 매트릭스에서 우리 전체 액큐레시를 구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좀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A라는 클래스에 몰빵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A라는 클래스만 다 맞추면은 나머지 다 틀려도 A라는 클래스가 90% 이상이면 90%의 정확도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정확도가 이제 뭐라고 하죠? 오판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체 액큐레시를 레포트하기도 하고 이제 프레시전 리콜을 레포트하고 아니면 뭐 오브젝트 액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그런 태스크 같은 경우는 클래스별로 이제 이 정확도를 아까 MIU가 어느 정도 넘는 걸 개수를 센 다음에 거기에 클래스별로 구한 거의 평균을 보통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accuracy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클래스별로의 임발란스, 그냥 클래스가 한쪽에 몰빵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숫자를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있고 여기 들어서 이런 거죠. accuracy만 따지면 이게 65%가 나오고 여기서는 85%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그냥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그냥 뭐가 들어오든 간에 A라고 그냥 다 말해버리는 바보가 돼도 85%라는 정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프리시전을 이제 구하게 되면 여기서 프리시전을 구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프리시전은 얘는 100분의 100이니까 일단 얘다 맞췄고 얘는 프리시전을 먼저 프리시전은 얘는 60분의 10이니까 10 몇 퍼센트 얘는 20분의 10이니까 50% 얘도 20분의 10이니까 50% 그래서 어, 프리시전이 이제 클래스별로 나오고 이 클래스별로 나온 거에 평균을 내면은 100%가 이제 커녕 훨씬 작게 나오겠죠. 얘는 지금 170분의 170, 200분의 170이니까 85%가 아니고 더 85%가 나오고 이 프리시전은 이거는 일단 구할 수가 없는 0%, 0%, 0%인데 이거를 다 4개를 그냥 평균 내면은 한 20% 정도 나오죠. 프리시전으로 구해도 어느 정도 이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리콜 한번 볼까요? 리콜을 보면은 리콜은 내가 A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A라는 클래스 개수분의 이건 11개분의 10개니까 얘는 90% 정도 89% 정도 나오고 리콜은 그다음에 얘는 리콜이 분모가 이제 이걸 다 더하면 몇이죠? 32개 20분의 12 이런 식으로 큰-
그래서 얘도 한 50 몇 퍼센트 정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얘도 리콜로 계산하면 32에 6, 36이니까 24분의 36 정도 되고 얘도 리콜로 계산하면 16분의 16이 아니고 분자가 16이고 분모는 2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버리지 민 프리시전은 요거 4개를 다 더해서 이걸 4개를 다 더해서 평균 내면 클래스 민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클래스별로 평균 냈다고 보통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 에버리지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4는 얘도 마찬가지 리콜드 클래스 에버리지 리콜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임발란스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게 진짜로 잘 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라는 걸 잠깐 볼 텐데 음, 이거는 약간 프랙티컬한 어떤 관점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빠르게 넘어가고 오늘은 조금 시험 기간이니까 일찍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옵티마이즈 할 때 SGD 쓰기도 하고 SGD 모멘텀, 마다 그래도 RMS가 마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러닝 레이트라는 걸 필요로 해요. 다 러닝 레이트의 곱으로 이제 다 이제 결국은 계산이 되는데 이제 러닝 레이트 어떻게 우리가 고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이런 식으로 발산하고 너무 작으면 너무 학습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제 잘 적당하게 고르면 빨리 학습이 되는데 어, 근데 너무 높게 고르면은 이제 학습이 되다가 이제 그냥 실제 줄어들 수 있는데 더 안 줄어들어서 이제 더 정확도를 못 높이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골라야지 이제 정확도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된다.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러닝 레이트를 일단 정해놓고 학습을 시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러닝 레이트를 줄여요. 중간에. 줄여서 줄이니까 좀 학습이 덜 되고 다시 플라토로 이제 좀 일정해서 다시 줄여보고 다시 줄여봤는데 더 이상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만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여기 일치하는 건데 런웨이트를 0.1로 줬다가 0.01로 줬다가 0.001로 줬다가 지금 여기 0.1을 계속 곱해가면서 30 에포크마다 계속 이제 어, 런웨이트를 줄여나가는 약간 지수적으로 줄이는 거죠. 요 값은 이제 다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경험적으로 해보고 계속 튜닝을 계속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일정하게 할 때가 제일 많고 여러분들 이제 하실 때 이런 걸 이제 보통 많이 쓴다. 그거 말고도 코사인적으로 이렇게 코사인은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고 코사인적으로 선형적으로 줄이는 거, 인버스 스퀘어는 뭐 이런 식으로 인버스 함수에 따라서 줄이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사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쓰실 일은 없고 네, 어쨌든 이건 약간 그 데이터마다 할 때마다 조금 트라이 앤 에러로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 실제로 이제 파이토치에는 이런 옵티마이저에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옵티마이저를 넣고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 이제 음, 이 스텝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스텝을 얼마나 지나게 되면은 러닝 레이트를 줄이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그 스텝을 몇 번 옮기면 그 다음에 스텝을 줄일 건지 그 러닝 레이트를 줄일 건지를 결정하는 그 값만은 이제 곱셈 멀티플리케이티브하게 0.1로씩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줄여나가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로스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항상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액큐레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항상 증가해야 되고 발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잘하면은 얘가 안 줄어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액큐러시가 또는 로스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끊어서 얼리 스타팅을 이제 보통 한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여러 개의 러닝 레이트랑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웨이트 디케이가 그거죠. 이제 람다에다가 여기에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함수,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함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L2 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실제 로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구한 총 이제 로스가 있을 때 이 이 람다라고 하는 웨이트 디케이를 몇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런 레이트라고 하는 에타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에타 또는 뭐 LR이라고 부르는 이 런 레이트를 뭘로 할 건지 알파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네. 이걸 뭘로 할 건지를 그냥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0.1부터 0.01, 0.00, 0.000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걸 찾는 어떻게 하면 약간 무식한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고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다 16가지를 돌려보는 이렇게 진짜 그냥 무작위로 다 해보는 방법이 일단 하나가 있고 그걸 이제 그리드 서치라고 하고 왜 그리드 서치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제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값에서 그리드로 다 해보는 거니까 보통 그리드 서치보다 더 좋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스캐터를 시켜가지고 파라미터의 어떤 스페이스가 뭐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웨이트 키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리드로 안 만들고 개수는 비슷하더라도 이렇게 스캐터링 시켜가지고 요것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냥 해보았을 때 잘 되는 걸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게 되면 일단 학습을 시키실 때 일단 먼저 로스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일단 그 학습했을 때 이제 작은 샘플을 가지고 이제 1번은 저는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로스 값은 사실 랜덤하게 어떤 값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특정한 뭐 소프트맥스 로스의 경우에 뭐 어떤 특정한 걸 만족시키는 걸 이제 확인해서 코드가 잘못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작은 제가 계속 여러 번 했는데 작은 샘플을 가지고 오버피팅을 시켜봐라라고 했었죠.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서 액큐러시가 최대가 되는 걸 이제 보통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시키면 계속 이제 로스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액큐러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커브가 거의 완벽하게 피팅될 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좀 바꿔보고 레귤러라이제이션 뭐 껐다 켜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문제를 좀 이제 확인해가는 그래서 로스가 반드시 줄어들어야 되고 로스가 잘 안 줄어들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는 초기화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잘 보면은 나중에 특히나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하실 때 로스가 그냥 NA인이라고 해서 아예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샘플이 적은데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런레이트를 좀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0.1, 0.01, 0.001, 0.0001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만 한 몇 스텝 한뭐 1000스텝, 100스텝까지 여기 이터레이션 했을 때 100 이터레이션 정도까지만 조금만 이제 학습을 해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로스가 줄어드는 속도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한 에포크를 한 1에서 5 정도 이제 아까는 1 에포크도 안 돌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1에서 5 에포크 정도 돌리면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 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더 잘하고 싶으면 조금씩 값을 이제 0.1, 0.01, 0.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0.15, 0.16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20에포크 돌린 다음에 베스트를 찾으면 또 이제 어, 학습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커브를 꼭 보시고 러닝 커브를 봤을 때 이터레이션이 지날수록 트레이닝 에러가 잘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너무 노이즈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하늘색은 무빙 에버리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스가 처음부터 잘 안 줄어들 경우에는 초기화가 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초기화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로스가 줄어들다가 이제 너무 초반에부터 잘 안 줄어드는 것 같다고 싶으면 러닝 레이트가 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데이터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단정할 수 없겠지만 이럴 때는 러닝 레이트를 좀 줄여보는 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시원하게 안 줄어들 때는 오히려 러닝 레이트를 줄여가지고 더 팍팍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고 어, 중간에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좀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통 많이 쓰는 게 스텝 디케이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러닝 레이트를 한번 그 어떤 에포크에서 확 0.1배 딱 줄이는 거. 이제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플라토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평평해졌을 때 보통 하는데 여기서 너무 좀 일찍 했다, 너무 좀 평평해지고 나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러닝레이트를 스텝으로 줄여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하면 좋은데 여기서는 좀 너무 빨리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 또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랑 트레인 애큐러시, 트레인 로스를 같이 보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학습을 아직 더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더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가 줄어들면은 이거는 뭔가 더 잘하고 싶을 때는 레귤러레이션 좀 높여가지고 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서 오비팅을 좀 줄이는 또는 뭐 아그멘테이션을 하거나 데이터를 더 많이 추가하는 케이스가 필요한 경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너무 붙어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제 어, 언더피팅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학습을 더 시키거나 아니면 모델을 좀 더 큰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은 러닝 레이트를 좀 더 많이 증가시켜 보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지 사실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은 언더피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케이스마다 케바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러닝 커브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조금씩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식으로 약간 이런 그 DJ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 해가지고 뭔가 하듯이 약간은 그런 예술적인 감각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어, 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기 위해서 어, 그 로스 펑션으로 이런 걸 보겠지만 이런 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이 웨이트 파라미터들이 어, 전체적으로 그냥 놈을 찍어서 놈이라는 거는 이제 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제곱의 루트 씌워가지고 그 절대값으로 한 거를 이제 파라미터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불러놓고 그 파라미터 스케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웨이트의 크기인 거죠. 이 전체 웨이트의 크기 분의 이 업데이트 되는 양.
러닝 레이트랑 이제 DW라고 하는 거는 그 음, W에 대한 로스의 미분값으로 구한 이 미분값. 그거랑 보통 러닝 레이트 알파를 곱해가지고 얘가 이제 업데이트된 양이죠.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W를. 이만큼 업데이트 해줄 때 업데이트 해준 양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놈을 씌운다는 거는 제곱해서 루트 씌워가지고 다 양수로 바꿔준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DW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DL분의 DW의 크기. 그러니까 얘가 다른 말로 업데이트되는 W의 크기.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은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뭔가 웨이트들이 전체적으로 학습이 안 되고 있구나 아니면 너무 학습이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율이 대충 뭐 이렇게 해서 0.01 정도, 1% 정도씩 웨이트를 조금 조금씩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이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조정해 나가면은 적당하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어, 해보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웨이트 업데이트분의 웨이트의 크기의 비율로 트래킹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원래는 오늘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랑 로직 섹션 하려고 했는데 시험범위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해서 하도록 해서 오늘 한 것까지가 시험범위 들어간다는 concep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